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반면에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대구 경북 통합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육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호영입니다. 네네. 부의장님을 진작 저희가 방송에 모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최근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 오늘 주로 다룰 대구 경북 행정통합하고도 이제 긴밀히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 대구시장 출사표 던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출사표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점점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경북만 하더라도 소멸 시도 20개 중에 8개가 경북에 들어있고 대구도 GRDP가 33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냐? 그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경기 규칙이 잘못돼서 그렇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 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산 몇백억, 몇천억 더 따온다든지 네. 기업 한두 개 유치해서는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고 대구나 경북이 소멸되고 낙후되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제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경기의 규칙을 바꾸어서 대구를 살려보려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의 규칙을 바꾸겠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냥 예산 뭐 좀 더 따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 이제 쭉 할 텐데 최근에 SNS에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20조 원의 기회를 잃고 변방으로 밀려난다. 이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네.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네. 4년간 20조의 교부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국책 사업에서 우선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네. 충남 대전 그다음에 전남 광주가 조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지자체는 20조를 받고 공기업이 오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20조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대구 올해 예산이 12조 가량 되는데 아, 그래요. 법정 복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막상 사업할 수 있는 돈은 1, 2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 20조는 전액을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돈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따로 뽑히고 나면 최소한 빨라도 4년 뒤에라야 통합이 가능한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짜 공기업 다 가고 딴 쪽이 20조 먼저 가는데 안 하면 이것은 큰 실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네. 무조건 같이 가야 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완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큰 줄기만 합의되면 네. 일단 성찰을 하고 나서 조정해야 될 일이다. 또 그리고 그것은 도청 소재지를 어디 둘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남 광주나 충남 대전도 똑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년 전쯤인가요? 홍준표 시장 시절에 당시 홍 시장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피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충남 대전이나 광주 전남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지금 뭐 도청 소재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좀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까?
없지는 않은데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대구 경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통합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때에 따라서 조금 잠잠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합의까지 됐었는데 네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이제 논의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었죠. 네. 사실은 통합 법안을 제가 작년에 받아서 국회 법제실하고 조율을 거쳐서 거의 완성된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른 지역이 이 법안을 토대로 조금 더 몇 개 조문을 첨가한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사실은 준비를 가장 많이 해왔던 데입니다. 해왔던 그래요? 데고 경상북도 의회의 동의가 문제였는데 드디어 오늘 경상북도 의회도 조금 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동의를 어떤 했기 동의를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대구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 의회가 통합에 대해서? 예, 물론 예. 반대도 열 몇 표 있었습니다만은 압도적 다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아, 네. 현재 형식적인 장애는 없고 동의 절차는 다 된 것이고 국회에서 2월 중에 다른 지역 법이 심의될 때 같이 통과되면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부의장님, 그리고 아까 이제 승차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면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른바 선통합 후 보완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거를 막 모든 거를 다 갖추고 모든 동의를 다 하고 그 대구 경북에 나름 뭐 큰 줄기는 잡았다고 해도 하다 보면 뭐 또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하려면 될 일도 안 된다. 거기다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타자.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자, 부의장님,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이제 등장하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뭐 권한 재설계, 다시 말해서 통합자치단체 규모에 걸맞게 재량이랄까 권한을 이제 대폭 이양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돈 뭐 얼마 받아오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그 구조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한하면은 이 뭐라 그럴까, 재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 돈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 대전시장이나 뭐 충남지사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국세의 일정 부분을 이 지방세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예. 국가의 이제 그 세금 체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된 형태의 이 통합은 네. 중앙정부로부터 이 권한도 많이 이양받아오고 그다음에 규제도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원 구조 예를 들면 지금은 국세 비율을 대략 뭐 7대3, 6대4 이래 하는 걸 더 비율을 조정해서 네, 예. 지방이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한술밥에 배부르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네. 큰 얼개를 만들어 놓고 장차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조금씩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도 네. 한목에 왕창 지방에 주면 또 딴 데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종국에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국세 비율을 지방세로 많이 돌려서 지방 재정을 좀 튼튼히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세율에 관해서 중앙과 지방이 차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이 이 대구 경북이나 지방에 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왔을 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물리는 것보다 지방으로 멀리 올수록 법인세를 낮게 하면 기업이 올 유인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좀 주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법인세 지금 갖고도 유인해야 수도권 된다. 규제 때문에 네. 서울 경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그 서울 경기 인접한 아산, 천안, 당정, 원주에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기업이 오지 않는 훨씬 남쪽, 전남북, 경남북 이런 데는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이래서 기업들이
이쪽에 올 유인 요소와 이쪽에 오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혹은 중부권에 있는 것보다 더 기업 경영에 낫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파격적인 지원 인센티브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마련해 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아까 이제 경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통합 이제 그 찬성하는 그런 중요한 그 입장을 보였다, 의결이라 그럴까요? 그런 입장을 예. 보였다고 하셨는데, 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양쪽의 수장이랄까 양쪽 단체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주민 투표나 이런 거는 너무 번거로울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주민 투표하는 게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로 하면 그리고 또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완벽한 절차인데 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없는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4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가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하면 대략 65% 이상 통합 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가름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의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는. 그래요. 어쨌든 뭐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민투표까지 거치면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로 가름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나 그 도의회, 뭐 시의회 이런데 그 의결로도 가름하고 어쨌든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의장님 통합해서 규모 키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발전 전략이랄까 청사진이 뭐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대구 예. 경북하면 이제 일단 떠오르는 게 섬유 산업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포항에 그 포스코도 있긴 하지만 통합과 맞물려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 성장 동력 지금 키울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키울 수 있는 새 성장 동력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대구 경북이 재산업화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재산업화. 예. 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하는 관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의 재산업화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경제가 산다는 것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을 산업화하시면서 네. 구미의 전자공업, 그다음에 포항의 철강공업, 대구의 섬유산업 이렇게 이제 산업화를 해서 대구 경북이 발전을 했었는데 대구의 섬유산업이 낙후되면서 대체 산업을 못 찾았던 것이죠. 네. 그런데 다행히 그 사이에 대구 경북 일대 구미, 영천, 경산 일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활발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부품 산업은 로봇 산업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구에 로봇 테스트 필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예. AI 대전환을 통해서 로봇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것을 결합한 모빌리티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 재산업화의 핵심이 될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게 로봇 산업,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산업 이것으로 충분히 대구 경북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구는 매년 인구가 10,000명씩 줄고 지역 대학 졸업생 2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하신 광역단체장의 무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으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뭐 우리가 국가 소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어떤 그 국가적 대응해야 된다는 과제라면 대구 경북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경상북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출산율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대구도 이제 최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는데 우리 이웃 경산에 대학이 13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학생들의 70-80%가 대구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졸업생이 1년에 2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에 대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네. 직장 구하러 전부 서울에 올라가니까 매년 10,000명씩 빠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로봇 산업, 예. 그다음에 또 대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메디시티 의료 산업, 의료 그다음에 산업이요. 저희들 지금 AI 전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 알파시티라 그래서 네. 5,600억 국비 예산이 들어오는 AI 전환 사업 기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인구 유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저출산의 원인이 이 아이를 출산을 한 만한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장이 그래서 또 있는 것도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집값 비싼 수도권보다는 대구 경북에 직장만 있으면 저는 출산율도 많이 올라가고 중앙정부가 하는 저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을 키움으로써 저는 모든 영역에서 반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이제 좋은데 다만 하다 보면 또 생각 못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난관이 봉착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 같은 것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경북 북부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지역에서 통합의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와 있는데 통합되면 그 기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기히 잘 지어놓은 도청을 없애거나 폐지할 수는 없고 다 똑같이 활용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통합이 경상북도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경북 북부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재원을 통합자치단체가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서 이 우려하는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지역이 통합된 광역지자체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집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통합된 이후에 그 광역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그런 데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네. 이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되면 어떡할까 이제 어떻게 우려를 하지만 그 막대한 재원으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주민들 설득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부의장님 그리고 대구 K2죠. K2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에는 또 현안입니다. 자, 예.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이전 사업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자체가 옮길 군부대를 지어주고 옮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팔아서 가져가라, 비용을 가져가라 이런 구조인데 네. 육군부대는 예전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육군부대는 부대 옮기는데 1조 5천억 내지 2조가 드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부대가 떠난 자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충분히 그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군 부대는 이전하는데 20조 정도 듭니다. 12조 정도 드는 데다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따지면 20조 정도 드는데 1년 모든 예산이 12조인 지자체가 20조를 10년간 감당할 수가 없는 점이 첫째 하나의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 군부대가 7개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대전, 광주, 부산 네. 이런 데는 군부대가 거의 이 광역시 밖으로 나갔는데 대구만 7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역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나라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대구시의 희생이 큰데 이 전투 비행장은
국가 시설이지 대구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하면 아쉬우면 너희들이 옮기라. 이건 첫째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20만 평인데 옮겨가는 부지를 520만 평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이 오래돼서 낡은 시설이 많은데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대구시에 대한 갑질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현실적으로도 대구시가 이 20조를 감당해서 할 형편이 안 되고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가 가져가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답답하면 대구시가 옮기라 하면 이것은 영원히 못 옮깁니다. 대구시가 10년간 20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하는 데까지 최고로 대구가 선란해서 해봤지만은 이제는 안 되니 국가가 맡아서 해주시오. 이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요구이고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 오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네. 전투비행단 이전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알겠고요. 지금부터는 여의도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 움직임 두고 포대가리일 뿐이라고 이제 일침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간판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해야 할 혁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그게 제 표현이 정확하게 옮기지지 않았는데요. 아, 그랬나요? 예. 예, 당명을 바꾸되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포대가리로 오해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당명을 바꾸는 데는 많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익숙한 이름을 버리는 데 대한 손해도 따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얻는 이익이 많고 지금까지는 잘못됐으니 잘못된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단에 맞는 변화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국민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네. 이제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첫째 당의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국민의 마음에 확 다가와야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러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줘야 가능한데 네. 그런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태는 놓아둔 채로 이름만 바꾸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간판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지점 여러 지점들을 모두 고쳐야만 이름에 걸맞는 당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비판받는 지점을 모두 고쳐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님은 지난해 말 토론에서 비상계엄 같은 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거듭하다 탄핵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예. 이제 몇 달 후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 선택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자, 윤 전 대통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의힘이 더 확실히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보수는 네. 소위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찾을 때 그것이 보수 정당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수 정당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사실을 중요시 한다. 팩트를 중요시 한다. 첫째. 예.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네. 그다음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요소들을 가질 때 그것이 보수인데 예. 지금 우리 당이나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하는 행태는 팩트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시기는 했지만은 계엄은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줘야만 네. 국민들의 지지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마치 옳았던 것처럼 하면 국민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계엄 그다음에 그에 이은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적인 가치나 네.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해줘야만
저는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건이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영화 보고 나오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계속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제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뭐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호영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 어떻게 매듭 짓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여기에 어떤 의견 표시를 하니까 네. 제 휴대폰에 양쪽에서 서로 문자폭탄이 날아와서 조심스러운데 네네. 예,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은데 이래 다투는 모습이 네. 예,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난 집에서 서로 못 죽으려고 싸우는 것 같다. 불탄 집에서 예. 그런 지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싸우는 것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논리를 세우면 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양패 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이 모두 패하고 모두 상처를 입는다. 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당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편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정당은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 승리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뭉치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론만 언급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다시 시비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 뭐 두 분 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이거보다는 선당 후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를 바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푸는 것이 정치이지 네. 나만 옳고 상대는 다르다. 상대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와는 친하지 않은 행위들인데 네. 서로 편을 갈라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푸는데 도움을 못 준 중진으로서는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